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무산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실 이제 폼페이오 방북 무산된다는 얘기가 쭉 나와버려가지고 원래 기대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좀 황당한 건 이제 폼페이오가 곧 방북할 것 같다 얘기가 쭉 나오다가 23일 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방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새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간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좀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디 기업의 부회장을 이렇게 특별대표로 선임을 했던데, 아무튼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다들 기대를 모았는데 그날 이제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계획은 아직 없다. 하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그 다음날 폼페이오 방북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안건 이런 것들을 좀 잡을 거다, 협의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약간 우스운 얘기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갔다 온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럼 우리 독자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방북이 폼페이오 외교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사실 폼페이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번 방북을 통해서 외교 경력에 아주 큰 획을 딱 그은단 말이에요.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또 국무부 장관이 매우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가 쉬워요. 힐러리 클린턴도 대선 출마했던 게 국무부 장관 하고 나서 대선 출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오도 내심 그걸 좀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왜 이번 방북이 또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번 방북, 그러니까 3차 방북 때 성과가 없었어요. 성과도 없고, 북에서는 또 미국이 뭐 날강도 행위를 한다, 막 이렇게 막 오히려 규탄까지 하고, 그래서 욕을 먹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이제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가지고 이걸 만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합의를 이루고 와야 되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거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오는 거죠. 트럼프가 정상회담 얘기를 이제 내비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가 가면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오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웃긴 거는 23일 날 가겠다라고 발표하고 24일 날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어요. 안 가. 참 황당하죠.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좀 특이해요. 대통령이 장관한테 요청을 해요. 가지 말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 이 얘기는 사전 조율이 뭔가 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폼페이오 장관이 가기 전까지 북미 간에 아무런 조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실무급에서는 이미 이제 조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어떤 합의들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아마 거기서 이거 가도 성과를 내기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미국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또 주저리 막 변명을 늘어놨어요. 이번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중국을 또 언급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안 도와줄 것 같다. 그래서 안 간다. 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발끈했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협의 잘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누명을 씌운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트럼프도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이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한정없이 끌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대화 안 하고, 그럼 중국하고 문제가 안 풀렸으니까 폼페이오도 방북 못 하겠다. 계속 시간 끌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한마디 덧붙이죠. 그동안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 어쨌든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통해서 두 가지가 딱 느껴지는 게,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편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정상회담 안 하겠다라고 또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할 수 있겠다 했다가 약간 이제 정신 나간 막 그런 행동을 보였었는데 그런 뉘앙스를 좀 줬어요. 그래서 저러다가 또 뒤집어 엎는 거 아니냐, 다시 또 폼페이오 방북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뜰 수도 있죠. 폼페이오 긴급 방북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폼페이오 방북을 생략하고 바로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폼페이오는 이게 뭐 중국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가봐야 성과를 못 낼 것 같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장관이 가가지고 성과를 못 내는 상황이면 사실 이제 정상들 간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은 안 되고 내가 직접 가서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여전히 반전의 계기가 남아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나왔어요. 그 전날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밀 편지를 보냈고 그걸 받고 나서 트럼프가 이 방북을 깬 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확인, 뭐 편지를 까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폼페이오와 대화 상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편지가 왔고, 이건 지난 이제 그 ARF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을 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장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상당히 이제 미국에게 강한 메시지를 편지에 실어서 보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뭐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거라서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편지는 어차피 북미 사이에 뭔가 이제 대화 통로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고받았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편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미국이 볼 때 북한하고 지금 뭔가 협상을 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북한의 핵 목록을 제시해라. 이걸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싶으면 너네 핵 프로그램 목록들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 이걸 맞바꾸자. 뭐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무슨 소리냐. 종전선언 먼저 하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다툼이 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그 국회 보고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뭐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 때문에 안 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무마를 하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반응도 있었죠. 미군 특수부대가 진도 해군기지와 일본에서 대북 비밀 훈련을 했다는 게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북침전쟁 도발 참수작전 진행, 뭐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국방수권법, 이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제 금지한 거죠. 이게 북미 공동성명 위반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같이 만들어가자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없어라고 딱 박아버렸는데, 이건 이제 평화협정 체결의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정전협정 체결해놓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어가지고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킨 거랑 똑같은 행위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이 한쪽에서는 뭐 대화한다 이러고 있지만 실은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미국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냐, 이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이제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이제 국영 라디오 방송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실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핵 협상 실패 시 군사 경제 정보 압박 총동원해야 한다, 뭐 군사적 압박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는 대북 강경파 득세 신호다. 상하원에서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 동반 발의해서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주목했다.
국무부에서 미한, 미국 방송이니까 미국 먼저 쓴 거죠. 미한, 미일 외교장관 통화를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합의했다는 거예요. 미하원 의원이 볼튼 보좌관에게 편지를 썼는데 북한 내 푸에블로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내 이게 딱 맞는 거죠. 미국 내 지금 대북 강경파들이 좀 입김이 지금 많이 거세고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함부로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들이 떴죠.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계획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잖아요. 이번에 8월에 원래 8월 말에 항상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북미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이 훈련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폐기한 게 아니라 임시 중단을 한 겁니다. 임시 유예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류, 할 준비는 하지만 보류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중단을 계속할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훈련, 내년에 다시 훈련할 수 있는데 내년에 훈련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 3월 달에 키리졸브 연습부터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 이게 재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92년도에 있었죠. 92년도에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한미연합훈련의 최고봉이었죠, 그게.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을 했어요. 북한이 이제 핵 사찰을 수용하고 미국이 전술 핵무기 철수하고 훈련 중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행이 된 거예요. 근데 클린턴이 딱 집권하면서 93년도에 전쟁 훈련을 우리 계속 할래. 그래갖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걸 1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죠. NPT 탈퇴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길로 지금 다시 가려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 이제 중단 계획이 없다라는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이제 재개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90년대 이 초중반에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러시아가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극동 지역에서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동방 2018 훈련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면 딱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최하는 무슨 경제 포럼이 있어요. 국제 경제 회의가 있는데 원래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가 됐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초대가 됐는데 뭐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더라고요. 또 그 시기에 그 인근에서 30만이면은 러시아가 밝힌 걸로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과 몽골군이 함께 합류를 해요. 중간에. 근데 지금 이제 대만에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핵전쟁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모의 핵 전쟁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중국에게 핵전쟁 연습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러시아, 중국 이쪽도 보면은 극동 지역에서 하필이면 또 유럽 지역도 아니고 극동 지역에서 이런 훈련을 하느냐, 대규모 훈련을. 이건 여전히 전쟁에, 전면전에 어떤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긴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걸 자신들도 감지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북미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전쟁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놓고 보면은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한 방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 평화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다. 애들은 언제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애들인 거다.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방북 취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제 북한 사이에 보였던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 이게 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형국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막 판을 뒤흔드는 거예요.
폼페이오 방북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뒤흔들면서 북한에게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사실은 이 미국 정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사실 장악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에 가깝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냉전 세력들, 북한과 계속 대결을 하고 위기를 고조시키자라는 세력들이 여전히 주류에 있는 거고, 이 세력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와 북한에 대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에게 이제 애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 계속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 야, 비핵화 좀, 목록 좀 보내줘. 제발 그것 좀 보내줘. 계속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네가 다 결단을 해야 된다. 지금 목록 내줘가지고 그들을 설득한다? 그럼 그 다음엔 더 큰 거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트럼프 세력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미국의 대결 세력에게 끌려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인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관계 속도 조절용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얘기가 됐죠. 합의가 돼가지고 원래 8월 중순에 그걸 개소하겠다라고 했다가 미국이 제지를 했어요. 이게 뭐 대북 제재와 상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입장은 개소는 해도 되는데 운영은 하지 말아라. 뭐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운영을 안 할 건데 개소를 뭐하러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걸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잖아요. 9월 중에. 근데 이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좀 속도 조절해야겠다. 남북 관계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이걸 위해서 이제 좀 한 게 아닌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지금 타협점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너네 때문에 안 되고 있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해서 이 협상에서 또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건 아닌가. 근데 후자는 사실 이거는 거의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기본은 지금 미국 내에서 이 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북한은 종전선언을 합의했다.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는 종전선언 결단을 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90년대부터 계속 지리하게 이어져 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동시 행동이 안 되고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마치 미국이 북한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시혜를 주고 선물을 주는 걸로 미국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시민들한테만 선물이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전선언은 미국한테도 필요한 거고 한국한테도 필요한 거고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거지, 이게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종전선언을 해주면 당연히 북한은 뭔가 비핵화해서 한 단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핵 목록 제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그것도 제출하라고 할 거고 뭐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과연 등가로 교환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건 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 내에서 사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은 북에서 뭔가 이제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지난 이제 정상회담 때도 북에서 이제 조치가 있었잖아요. 김계관 부상이 이제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그런 이제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거는 미국을 더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북미 간에 이제 정상 간의 어떤 대타결을 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일정 정도 그래 뭐 정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는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양보 조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런 이제 북한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경우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트럼프가 결단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9월 9일 날 다시 모일 기회는 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이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건데, 남북 정상회담을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북미 관계는 이대로 정체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 먼저 해서 이걸 돌파구로 만드는 거죠.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이 얘기한 한반도 운전자론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운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 국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주도해서 한반도 문제를 끌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선언 시기는 늦춰지겠지만 어쨌든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기기는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북의 조치가 이제 좀 더 강경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역시 미국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때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미 미국도 도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미연합훈련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이거는 거의 다시 하겠다라는 발표 전 단계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진짜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다시 과거의 대결로 돌아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북한에서도 선제적으로 더 강경한 조치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이 거기에 맞서서 이거 아니구나, 재빨리 꼬리 내리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 그럼 우리 진짜 훈련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 또 막 키리졸브 훈련을 재개하고 아니면 당장 겨울에라도 뭐 호국 훈련도 있고 뭐 다양한 훈련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 그냥 한미 연합 훈련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극한 대결로 시작되는 거죠. 이건 이제 90년대 그 초중반에 있었던 그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사실 이게 핵전쟁 위기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핵전쟁 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국적 결말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이제 그나마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거고, 이거는 다시 이제 과거의 대결로, 전면 대결로 돌아가는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미국의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